교수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수님들께서 입장하시면 곧 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입학식 사회를 맡은 입학학생처장 한국어학부 교수 진정란입니다. 네, 오늘 입학식에 참석해 주신 신편입생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과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열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호숙 학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중국어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본어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페인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교수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경영회계학과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방행정의회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케팅 광고학과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업안전학과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입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입학생 대표인 1번호 학부 정민선 입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편입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편입생 여러분께서는 대표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함께 들고 대표가 선서문을 선창하면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함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입학생 대표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굳센 결심과 높은 이상을 품고 희망하던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진리, 평화, 창조의 창학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장차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2월 23일 입학생 대표 1번호 학부 정민선. 네, 새내기의 꿈과 희망이 묻어나는 듬직한 선서를 들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입학생 선서에 대한 답례로 우리 학교 김수진 교무처장님이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스승의 다짐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김수진 교무처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무처장님이 스승의 다짐을 선창하시면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다짐. 우리는 끊임없이 꿈꾸는 유연한 사고로 담대히 새로움에 도전한 아름다운 제자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참된 스승으로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개발하며 패자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존경받는 인재를 양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9년 2월 23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그리고 신편입생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어떤 입학식에서도 제자를 맞이하며 스승으로서의 다짐을 새로이 하는 스승의 모습을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훌륭한 학생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각오와 그리고 청출어람을 기대하는 스승의 바람이 어우러져서 이곳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는 사랑이 넘치는 진정으로 따뜻한 학교, 존경받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총장님께서 입학 허가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입학 허가 선언. 영어 학부, 중국어 학부, 일본어 학부, 한국어 학부, 스페인어 학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경영회계학과, 지방행정의회학과, 마케팅 광고학과, 산업안전학과 이상 총 2,050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2019년 2월 23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중열.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네. 네, 다음은 우리 학교 총장님께서 신편입생 여러분들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총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중열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편입생과 가족 친지 여러분,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봄이 되면 메말랐던 대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입학식이 마치 우리 사회의 봄맞이 행사와도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봄을 맞아 푸른 초목으로 활기를 되찾는 대지처럼 우리 대학교 역시 새로운 인재들을 통해 더 큰 활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신편입생 여러분, 여러분 입학하시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일반 대학이 아닌 더 넓은 지식과 지혜의 보고를 온라인상에 구축한 미래지향적인 대학교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인 지식정보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의 질 또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미 끌어올렸습니다.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IT 기술을 토대로 열린 캠퍼스를 구축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 해외 각지에 살고 있는 내외국인이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우리 대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조망하는 선택을 이미 하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선택에 총장으로서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리딩 대학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도태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인 무크의 활성화로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을 해야 하는 반면에 국내외 대학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금 이 순간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끝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직원 모두는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고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편입생 여러분, 이제 세로의 장도에 오르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스승이자 인생의 선바로서 또한 본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No pain, no gain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로 고통 뒤에는 반드시 그 성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공부하느라 힘든 것, 지금 일하느라 힘든 것 뒤에는 반드시 그에 뒤따르는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까봐, 아플까봐 하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지는 마십시오. 지금 현재의 고통 때문에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절대로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전, 그리고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할 수 있다, 해내겠다는 열정과 의지로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심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오늘을 잡아라. 우리 대학교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세계성을 갖춘
인재가 되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다양한 외국어와 지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자질을 갖추게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원어민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특강, 방학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유수대학에서의 어학연수, 그리고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또 해외 문화 탐방 같은 다양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 등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은 틀림없이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다운 자신이 되라. 자신의 역량을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 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약자 그리고 소외자에게 기회를 주고 또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세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성과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편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최고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관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졸업할 때는 그 무엇보다 찬란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은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입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총장님의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학업의 정진과 무한한 가능성의 도전, 이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사이버 한국외대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총장님께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신입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총장 장학생 스페인어 학부 안예술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증서, 총장 장학금, 스페인어 학부 안예술. 위 학생은 본대학교 2019학년도 총장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23일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총장 경제학 박사 김중열. 네. 축하합니다. 네, 이것으로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네, 교수님들 일어나셔서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후 학교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이오니 신편입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앞서서요,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한 내용 교육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시간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 전체 내용만 한번 스킵하면서 한 번씩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PPT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에서는 1년 동안 학생이 1년에 1시간 정도는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개정된 법으로 지금 그 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지금 보고 있으나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 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의 평가 그 기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추가적인 교육은 동영상 등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뒤쪽에 서 계신 분들 꽤 많으신데요. 앞쪽으로 내려오시면 빈 좌석이 있습니다. 앞쪽에 오셔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사 안내, 컨텐츠 안내, 대학생활 안내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학사 안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외대에서 교무팀장을 맡고 있는 정균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졸업이 오전에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교무팀에서 하고 있는 일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입학을 하셨고 입학식을 하시고 이제 3월 1일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이 저희 사이버외대 재학생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재학생은 저희 교무팀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고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고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졸업을 할 때 졸업이 가능한지 복수전공, 부전공, 평가까지 다 합쳐서 저희 부서에서 모든 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자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학부 쪽으로 문의를 하시겠지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무팀에서 대체로 다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요.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하는 특이한 경우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전에 졸업식이 있었지만 그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졸업을 하지 못해서 한 학기를 더 다니시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도 매 학기 발생하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야 되고 여기도 명색이 대학이다 보니까 저희 재학생이 한 4,00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 직원 숫자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이제 학적 상태를 챙기시지 않으시면은 각 학부에서나 대학 본부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뭐든 대학을 다녀보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졸업학점, 전공학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예방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도 저희 교직원 공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 성범죄 경력조회 다 해서 그런 분들 없는 걸로 확인됐고 학교는 시간 강사든 아르바이트든 조교든 학교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성범죄 경력조회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없어야지 학교에 취업이 가능한 구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학생들도 그런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 교육받은 거에 관련해서 저희 교직원과 관련된 부분 또 살짝 말씀드렸고요.
자, 원래 3월 1일부터 개강이 되는데 보통 3월 1일이 3.1절이라서 쉬는 날이다 보니까 3월 2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연휴가 껴가지고 3월 4일 날 개강을 하고요. 3월 3일 일요일 밤 12시 1분 넘어가는 순간, 1초 넘어가는 순간부터 강의가 오픈됩니다. 그리고 출석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딱 2주간, 2주 안에 1주차를 강의를 들으신 것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2주가 넘어가서 수업을 듣게 되시면 지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각이 3번 쌓이게 되면 결석 처리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결석이 한 학기에 4번이 되게 되면은 출석 미달로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것들은 전부 전산의 로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정상 참작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학생 본인들께서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입장하시거나 로그인 하실 때는 공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수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시험은 이제 중간기말 2번 이제 보게 되고, 중간고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날짜가 나와 있고, 기말고사도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저희 직장인들이나 주부님들, 이제 낮에는 뭐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보통 시험 시간을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5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고, 시험은 3가지 종류입니다. 동시, 비동시, 과제. 이 과제는 시험을 보지 않고 교수님께서 과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 거고요. 동시랑 비동시는 뭐 교수님이 정하시는 대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동시는 뭐냐면은 20분짜리 시험이면은 8시부터 8시 20분까지 그 클래스에 계신 분들이 그 시간에만 접속해서 시험을 반드시 봐야지 되는 거고요. 비동시는 20분짜리 시험이면은 8시부터 9시 사이에 아무 때나 들어오셔서 20분 동안 시험을 보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마다 다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목별로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목별 게시판 같은 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성적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출석이나 과제물 비중이 과목마다 다 다른데요. 이거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수님들이 그 강의 계획서, 실러버스에 다 정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은 뭐 과제가 몇 프로고 출석이 몇 프로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게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과목마다 다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3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상대평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교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절대평가로 가능은 한데, 이것도 그 담당 교수님 재량에 달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30명 미만이라고 무조건 절대평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라고 대부분의 과목이 상대평가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뭐 저희 사이버대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대학까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수업, 시험, 성적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성적들이 이제 뭐 4년, 2년 편입하신 분들이 2, 3년,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4년, 그 학기 성적들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졸업을 하시게 될 건데요. 이 졸업할 때 항상 그 한두 분이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전공이 42학점, 교양이 24학점. 교양이 꼭 한 학점씩 모자라서 졸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이런 분들은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교육 학점은 전공이든 교양이든 학점은 본인들께서 잘 카운트를 하셔야 되고, 그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학부에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를 반드시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졸업 직전에 확인하시면 안 되고 한 3학년 끝나갈 때쯤 되면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 뭐
학부에서 자세하게 나중에 문의하시고 알아보시면 될 거고, 다만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복수 전공과 부전공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또 졸업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재수강입니다. A라는 과목을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A라는 과목을 재수강하면은, 그죠? 졸업학점 계산할 때 2번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예, 재수강되면 원래 있던 학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점 계산을 충분히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더블 카운팅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꼭 그런 분들이 한 학기에 한 분씩 계세요. 예, 이번에 입학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졸업까지 계략적으로 크게 알아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뭐 며칠 뒤에 하게 될 거, 이제 3월 4일 날 개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수강신청 하셨던 게 좀 듣다 보시면 이거 좀 아니다 싶은 거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3월 4일부터 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변경이 가능하세요. 추가로 더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를 너무 많이 하시게 돼서 최저 학점, 그러니까 저희가 한 학기에 최저로 들어야 될 학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하로는 취소가 당연히 안 되시고요. 예. 만약에 추가를 하시게 되면 등록금을 더 납부하셔야 되고, 취소를 하게 되면 환불 받으실 수 있고, 그냥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등록금은 그대로 더 납부하거나 환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거 이제 다다음 주에 요거 신경 써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장 생활이나 뭐 그 하시다 보면은 뭐 시험을 못 본다든가 해외 출장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은 그 유고 결석원, 그죠? 결석을 하게 됐을 때, 유고 결시원, 시험을 못 보게 됐을 때 그 원서와 증빙 자료를 담당 교수님 또는 튜터에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기본이고요. 제출했다고 무조건 다 인정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담당 교수님이 이 정도면은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담당 교수님께 소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실 경우에만 그 결석이나 결시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들께서 정해주신 교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대학은 뭐 교수님께서 판서를 하시겠지만 오프라인 대학은 PPT를 일단 기본적으로 띄우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PPT 자료들을 이제 보통 이게 노트에 필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출력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강의 노트라고 하는 거고요. 예, 저 부분은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되고 뭐 필요 없으신 분은 그냥 열심히 강의만 듣고도 성적이 잘 나오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급한 것까지 다 했고, 그리고 이제 3월 첫째 주, 3월 4일 날 개강하면 그 주 토요일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되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이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캠퍼스에서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화상 특강도 이제 원어민 교수님들이 그 컴퓨터에 그걸 캠으로 이게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두 개는 성적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출석이랑 또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이 온라인 교육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 하실까봐 그 좀 더 부가적인 서비스로 이제 오프라인 특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원어민 교수님들도 많이 강의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스킨십 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꼭 영어학부라고 영어학부 특강만 듣는 게 아니라 한국어학부 학생이라도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 교육을 듣고 싶다, 오프라인으로, 그러면 그 교실에 그냥 들어가서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오프라인 특강은 그냥 학교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명사 특강도 있어가지고 뭐 여기 한국외대 학생들도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상 특강은 이제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지금 요 4개 과 정도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 홈페이지라든가 학부 사무실로 별도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원하는 경우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프라인 특강이나 화상 특강 같은 경우에는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일정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 무슨 과목을 하는지까지 다 강의 제목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랑 제목까지 공개되기 때문에 본인 개인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은 저희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다음에 가장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 부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계속 몇 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신다는 말이 그 홈페이지에 접속한다는 게 거의 95%, 99%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랑 학부모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 홈페이지가 99%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홈페이지에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를 하려고 하고 가독성 좋게 읽기 쉽게 이해하기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작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프라인 대학보다는 사이버 대학들이. 그리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도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을 많이 봐주셔야 돼요. 모든 일정이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학사 일정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하고 그다음에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리고 개별 과목에 있는 또 게시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읽기 귀찮으시더라도 뭐 좀 제목이라도 잘 보시면서 그렇게 많이 봐주셔야지 나중에 졸업하실 때까지 큰 불이익이나 피해 없이 교육을 잘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많이 놓치셔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안타깝고 학생분들도 안타깝고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학생 여러분들께서 그 홈페이지를 자주 읽을 거리가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년간 여기 근무를 해봤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학사 안내에 이어서 강의 콘텐츠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온라인 강의들을 많이 수강하시기 때문에 학교 강의 수강하시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입학식 이전에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특강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려면 일단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대학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인데요. 아마 다들 입학 지원도 하셨고 수강 신청, 등록금 납부 등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에 화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그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학사 안내에서도 강조하셨지만 첫 번째 영역이 공지사항 부분입니다. 학사 공지, 일반 공지 이렇게 나누어서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 접속하실 때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로그인 영역입니다. 지금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번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수강 신청이나 등록금 납부하실 때는 학번을 가지고만 로그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강의 수강이나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강의 수강을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지침이고 그래서 모든 사이버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강의실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도 영역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1번 영역은 또 공지사항입니다. 앞에서 보신 공지사항과 좀 중복될 수는 있지만 주로 강의실과 관련된 학사와 관련된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공지사항들은 한 번씩 다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은 공지사항 옆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학사 관련된 성적, 학적, 수강, 장학, 졸업과 관련된 현황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 조회하는 부분 옆에 보시면 성적 이의 신청 또는 휴학 신청, 복학 신청, 수강 신청, 장학 신청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학사 관련된 신청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되거나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 불가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해당하는 사항이 신청 기간이 되면 신청 가능이라고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그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3번 영역은 수강 신청한 강의 목록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명을 클릭하시면 강의실 메인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번 영역은 수강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하기라는 배너인데요. 이거 클릭하시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FAQ 형태로 제작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강의 처음 수강하시기 전에 한 번씩은 꼭 둘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영역에서 말씀드렸던 강의명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각 강의실 메인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영역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1번 영역은 강의실 안에 들어가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각종 메뉴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 소개를 비롯해서 각종 게시판, 그리고 학습 현황 조회,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과제나 퀴즈 부분들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또 공지사항입니다. 그 앞에 학사 안내에서도 공지사항 꼭 보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려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강의실 안에 공지사항은 해당 교수님이나 튜터님들이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3번 영역이 금주 강의 리스트가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 2주씩 출석 기간마다 해당 주차가 오픈이 되게 돼 있고요. 여기서 주차명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강의가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앞선 화면에서 강의명, 주차명을 클릭했을 때 뜨는 팝업 화면입니다. 이 강의 화면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모든 강의는 대부분 조금씩 디자인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과목명이 표시되고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주차명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해당 주차의 강의 페이지들이 이렇게 메뉴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뉴명을 클릭하셔서 페이지 이동도 가능하시고 순차적으로 페이지 이동을 하시려면 우측 하단에 페이지 이동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플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플레이어하고 기능은 동일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재생, 일시정지, 정지, 그리고 그 우측에 배속 조절 기능, 그리고 그 우측에 화질 조절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저화질, 일반 화질, 고화질로 제공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실 때는 고화질로 사용을 하셔도 무리가 전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해외 같은 인터넷 환경이 좀 다소 좋지 않은 곳에서는 저화질로 수강하시는 게 좀 원활하게 수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배속 조절 기능입니다. 간혹 배속을 1.2배속, 5배속 이렇게 빨리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럴 경우에 진도나 출석도 그렇게 빨리 체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건 아닙니다. 실제 진도나 출석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배속을 빨리 들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강의 콘텐츠 안에 구성되어 있는 과제나 퀴즈 부분들입니다. 교과목별로 가끔 이런 강의 콘텐츠 안에 구성된 퀴즈나 과제가 평가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풀어주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니까 평가 항목들을 항상 확인하셔서 강의 콘텐츠 안에 있는 이 퀴즈나 과제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도와 관련해서도 그 영상 시간을 전체로 해서 전체 시간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학습 활동 시간도 포함해서 전체 시간을 설정해 놓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주차별로 진도나 출석들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의 지원 기능입니다. 과목별로 자막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거의 모든 교과목이 금주 강의 리스트에서 보시면 우측에 mp3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강의 교환 자료를 PDF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간혹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mp3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진도나 출석 체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단지 그 이동 시나 복습 시에 사용하시라고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요즘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모바일 수강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컴퓨터 특강 들으신 분들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PC보다도 모바일 강의를 좀 많이 듣는 경향이 좀 있으시고요. 현재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 중에 약 95% 이상은 다 모바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모바일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모바일 강의 수강 안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이렇게 5가지 탭 메뉴를 제공해서 안내가 그림으로 절차대로 되고 있습니다. 꼭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모바일에서 강의 수강을 하려면 모바일에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로 별도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주소가 m.cufs.ac.kr입니다. 이렇게 접속하시면 별도 모바일 홈페이지 이렇게 접속이 되시고요. 여기서 또 강의를 들어가려면 강의실에 가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아마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 앱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은행 뱅킹 앱 사용하듯이 그 별도 앱을 하나 설치하셔서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같은 것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로그인을 하면 강의실에 가서 동영상을 실행을 하는데 동영상 또 플레이하려면 동영상을 플레이하기 위한 스타 플레이어라는 앱을 또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바일로 강의 수강을 하기 위해서는 2개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처음에 설정을 하시면 PC와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헬프데스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서 쭉 설명을 했지만 한번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혹시나 잊으시더라도 지금 설명드리는 이 마지막 페이지는 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프데스크는 강의 수강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원격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 중에 갑자기 영상이 안 보인다거나 출석이 체크가 안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야간이든 주말이든 전화하시면 원격으로 접속하셔서 직접 PC를 점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강의를 들으실 때는 많은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요.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국번 없이 1644-5223번입니다. 이거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수업 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꼭 전화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콘텐츠에 대한 안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팀장 최문입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을 선택해 주신 것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입학을 하실 때는 보통 이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입학을 하시는데 실제로 신입생이 졸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신 그거를 졸업 때까지 계속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요. 힘드실 때는 학교에는 오프라인 활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학교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는 친구분들도 사귀고 교수님들과의 좋은 관계도 만들면 졸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학사와 수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정규 수업 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시설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 대학교 학생이 되시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시설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아쉽게도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은 아주 좋은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계시는 사이버관 지하 1층으로 지금 책들이 이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책을 대여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지하 1층으로 가시면은 책들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들은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시는 방법처럼. 다음으로는 이제 그 학교에서 시설물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학생증이 필요한데요. 학생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드형 학생증과 이제 모바일용 학생증이 있습니다. 보통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 경에 이제 학생증 발급 안내 공지를 저희가 올리거든요.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는 기간처럼 뭐 3일이나 하루 내에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 발급 비용은 별도로 받고는 있지는 않은데 재발급 같은 경우는 발급 비용이 뭐 1,000원, 2,000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학교 공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많이 이용해 주시는 휴게 시설입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이 되시면은 휴게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천에 있는 대천 수련원입니다. 이제 매년 이제 머드 축제가 이제 생기는 대천 해수욕장이죠. 대천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실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 10평 정도의 방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콘도미니엄 형식의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한 취사 시설이 있고 이제 그런 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수기에는 이제 금, 토, 일 학생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성수기에는 그러니까 여름이죠. 여름 성수기에는 이제 평일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용요금은 비수기에는 그러니까 금, 토, 일 사용하실 때는 3만 원, 그다음에 여름 성수기 때는 4만 원으로 제가 주변 시세를 한번 많이 비교해 봤는데 뭐 10만 원, 15만 원 이상 정도 저렴하죠.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을 하시려고 할 때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만 해주시면은 해당 일에 뭐 예약이 중복되지 않으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강의실입니다. 이제 보통 동아리를 하시면은 강의실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주말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미리 신청만 해주시면은 학교에서 이제 그 강의실을 배정을 해드리고요. 그 해당 강의실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신청은 역시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전경입니다. 이제 그 건물 이름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제 댁에 가시기 전에 한번 들러보고 가시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한국 외대에 와서 그 국내 최초죠. 미국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국 대학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행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본관 지하에는 오바마 홀이라는 기념홀이 하나 있고요. 여기 좀 가보셨으면 좋고, 그다음에 또 학생 식당, 아주 저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메뉴하고 가격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거기도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오프라인 활동으로 이제 주말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교무팀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른 대학하고 우리 대학하고 정말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 수업을 하는 건데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출석이죠. 출석하고 그다음에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별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보시던 교수님이 직접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외국인 교수님, 내국인 교수님 다 나오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 수업을 보충하는 그런 개념도 좀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지식과 정보 같은 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까는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추가를 했는데요. 이게 지난 학기 작년 9월 1일 날 진행했던 오프라인 수업 내용들입니다. 주말에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예시로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딱 지금 내가 있는 학부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모든 학부가 매주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있는 학부들이 대부분의 학부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있는 학부가 있고 없는 학부도 이렇게 간혹 있으니까요. 그 전주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되고, 본인 학부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학부 괜찮은 강의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팀에서는 그 강의에 뭐 커피라든지 음료, 다과 같은 거를 6층에 다 비치해 두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시다 피곤하시면 다과 드시고 열심히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 대학 생활에서 이제 동아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교우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선후배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이죠. 우리 대학에는 이제 그 친목하고 스터디를 위한 동아리가 정말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학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본인 학부에 이렇게 표기된 것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부에도 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동아리가 있으면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공부하는 스터디 형식이 있는데, 그런 스터디 말고도 저기 뭐 팔도 호로록처럼 이제 그 많은 지역 돌아다니면서 맛집 탐방하는 그런 동아리도 있고요. 그런 재밌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그 동아리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관심 있는 동아리에 적어도 하나씩은 꼭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학교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방학 기간에 진행하는 해외 단기 연수와 이제 문화 탐방인데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학부에서 주관을 해서 해외로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나가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어학 연수를 하고 현지의 해외 문화 탐방을 하는, 문화 체험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학부별로 다녀온 그런 지역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어학부는 괌, 하와이, 홍콩, 그다음에 중국학부는 중국, 대만, 그다음에 일본학부는 일본, 그다음에 한국어학부는 이제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스페인 학부는 이제 스페인 전역 이런 식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해외 연수하고 문화 탐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개인별로 지원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수를 다녀오시면은 이제 학교에서 그 장학금으로서 학점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아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은 꼭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 학부별로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 어학이 아닌 다른 학부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일정이 되시고 만약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학부하고 스페인학부 내용이고요. 네, 다음은 이제 그 행사인데요. 이제 우리 대학은 이제 매년 이제 봄하고 가을에 학생들이 전체 다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 행사 같은 경우는 봄나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수목원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제 그쪽 가서 이제 가벼운 산책하고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행운권 추첨 뭐 이런 식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본인도 이제 참석을 하시지만 지인이나 가족까지 다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5월 달에 있었던 화면인데, 보통 가평 수목원이라든지 뭐 이런 수목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제 4월 말 정도에 공지가 나면은 그냥 시간이 되시면 보통 토요일 정도 많이 하니까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 가을 행사는 이제 그 축제 형식으로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쿠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만족도가 이제 높은 행사죠. 여기서 이제 그 여기 한 40인조의 오케스트라가 여기 다 들어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부별로 장기자랑, 이제 학생 행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11월 중에 진행이 되고, 이제 봄 산행과 마찬가지로 학생 본인도 참석하실 수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까지 모두 다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를 가지신 학생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장애 가진 학생분들의 이제 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학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지원 제도하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필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인데요. 이제 장학금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 장학 그 국가 장학을 포함해서 이제 학생한테 매년 지급하는 장학 금액을 이제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65억 6천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수업료 비중에 비해서는 아주 이제 높은 금액을 장학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종류도 이제 아주 다양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입학 시점에는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자나 직장인, 소득 있는 분들한테 주는 장학이 있고, 주부나 구직자 같이 소득이 지금 발생하지 않는 분들에게 있는 장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입학 시점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장학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학교 홈페이지에 장학 관련 부분 내용을 찾으셔가지고요, 본인한테 맞는 내용을 찾아서 학생팀 장학 담당자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그 부분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은 필히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국가 장학인데요. 지금 혹시 국가 장학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국가 장학 모르시는 분?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국가 장학은 이제 학교에서 주는 장학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고 있는 장학입니다. 근데 이제 장학 금액이 아주 크죠. 왜냐하면 이제 사이버 대학뿐만 아니고 일반 대학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원하는 학생의 소득, 재산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분위로서 구분을 한 다음에 0분위에서 8분위까지 장학을 지급하는데요. 보시면은 뭐 0에서부터 3분위까지는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서 우리 대학은 수업료가 이만큼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 대상이 된다면은 국가장학만으로도 학교 수업료를 다 충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은 이제 7분위, 8분위 같은 경우는 60만 원, 33만 7,500원인데 국가장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국가장학과 학교에서 주는 교내장학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은 그 자기가 이제 뭐 본인이 몇 개의 장학 대상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가장 높은 하나만 선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국가장학만 학교에서 주는 장학과 국가장학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입 국가 장학을 지급하는 기준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개인의 재산 상황과 그다음에 직전 학기 성적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신편입생들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직전 학기 성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 상황만으로 이제 국가 장학 지급 대상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우리 학교는 이제 보통 지금 한 학기에 보통 5,500명 정도 재학을 한다고 치면 1,300에서 1,400명 정도가 국가 장학을 현재를 받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더 만약 많이 신청을 하신다면 국가 장학을 더 받으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국가 장학을 모르셨다면은 국가 장학은 3월 6일까지 현재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 장학을 꼭 신청을 해주시고, 국가 장학 같은 경우는 그 매 학기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지금 3월 6일까지 신청을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만약 등록금을 미리 내셨다 그러면은 국가 장학에서 받은 돈을 환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국가 장학 이제 재학으로 이제 구분이 바뀌시잖아요. 재학이 되면은 학기가 끝나는 한 5월 말 6월 정도에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국가 장학 한국장학재단에. 그리고 그쪽에서 발표가 나면은 등록금을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국가 장학에서 발표만으로도 등록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네, 여기까지네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학생팀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학생 대표가 나와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3대 총학생회장을 맡게 된 노문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부총 학생회장을 맡은 일본학부 문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3년 전에 그 자리에서 북금을 안고 학생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학생으로서 제가 20살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이버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못하고 그냥 모니터만 보고 공부를 할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공부 짝꿍을 꼭 만드셨으면 합니다. 혼자 사이버로 모니터만 보고 공부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꼭 지치게 되실 텐데요. 그때 공부 짝꿍이 옆에 있다면 시험이나 과제들을 놓치게 될 때 꼭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항상 옆에 학우분들이 있고 선배님이 있고 또 그 뒤에 저희 총학이 있으니 저에게 좋은 의견 주시고 연락 주시면 항상 도움 되도록 뒤에서 지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가 너무 처음이라 떨려서 저희에게 10,000원으로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10,000원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학우님들께 보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수강 신청 하시면서 저에게 또 지지해 주시면 저희가 항상 학우님들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사실 앞쪽에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행사 시작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 있을까 싶을 텐데 잠깐 뒤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네, 많이들 오셨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는 제가 학부 쪽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상으로 저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